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살다 보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잘 골랐을까, 제대로 된 선택을 했을까 의문을 품을 때가 있죠. 많은 여성들은 내가 왜 하필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남자들은 내가 왜 하필 이 여자랑 결혼했을까,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요. 결혼해도 잘 만난 좋은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만남 중에 이 잘못된 결혼의 9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을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을 기도하라. 러시아 속담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경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응급결에 영문도 모르고 결혼을 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결혼을 하고, 부모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결혼을 하고, 어느 날 눈 떠보니 결혼해 있더라. 자식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고 먹고 살아야 할 현실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의 기회를 다시금 가질 수만 있다면 그때야말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의 잘못된 만남, 잘못된 유형을 모르면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만났다 할지라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잘못된 결혼의 9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린 너무 쉽게 결혼했어요. 최진희 씨의 노래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잘못된 결혼의 첫 번째, 임신, 혼전, 성관계입니다. 성폭행에 의했거나 교제 중에 임신을 했거나 이 정조관념이 지배적이었던 옛날 시대, 그때는 운명이나 또는 숙명이나 이런 것들로 여겼던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해서 요즘 세상은 TV 광고에서 피임약을 아예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연예인들이 교제 중에 아예 흔히 말하는 속도 위반이 된 경우인데도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까지 여기는 그런 풍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거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고요. 자, 그때는 여성들이 주로 피해가 되는 사례들이 많았고, 결혼 자체도 남성이 우위가 되고 여성이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하는 말들 중에는 여자가 마음에 들면 쓰러뜨려라, 속된 말로 잡아뜨려라, 그런 표현들을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명백히 성폭행에 해당이 되고 성추행에 해당이 돼서 그 사람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결혼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나 암묵적인 풍조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처음부터 상처가 되는 결혼이죠. 처음부터 수단과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혼의 진짜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비록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이후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반론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터져 나오는 분노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도대체 나도 이런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분노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왜 분노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상담을 온 사례였습니다. 특히 이분은 남편을 바라보면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요. 그 분노의 정도가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막 살인 충동을 느낄 정도까지 그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작 놀라는 것은 본인이었죠. 그래서 남편을 배우고 왜 그렇게 살인 충동까지 느끼는지 뭔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실하고 지금까지 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었고 집에 오면 가사일도 잘 도와주는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고 폭력이나 폭언을 쓰는 그런 적도 전혀 없고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친가 처가 막론에서 능력자로 대접도 받고 있고 그런데 왜 나만 화가 날까? 왜 나는 그것들을 머리로서는 인정이 되는데 왜 쳐다만 보면 반사적으로 화딱지가 올라올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여자분은요, 아주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 남자들의 관심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어른이 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시점이 됐는데 그때 다가온 한 남자,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요구를 하길래 데이트 아닌 데이트, 흔쾌히 나간 데이트는 아니었고 그렇게 데이트 중에 자신도 정말 모르게 엉겹결에 영문도 모르고 그냥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 여성분은요, 덜컥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는 그런 풍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결혼과 동시에 그런 어떤 풍조도 만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아내가 되었으니까 아내 역할에,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으니까 아이들의 엄마 역할이 충실하고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또 며느리 역할이 충실하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중년기가 되고 뭔가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랬을 때 화딱지가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 중년기가 되면, 갱년기가 되면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Who am I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던지게 되고요. 그럴 때 열심히 살아오느라고 도외시했던 그 무의식적 욕구나 상처들을 다시금 재조명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게 된 모든 과정을 재조명을 해보았는데 결혼할 때 자기는 결혼할 의사도 전혀 없었고 자기는 그때 무용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직업적인 전문가가 되어서 아예 커리어 우먼으로 혼자 살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남자에게는 관심조차 없었고 결혼 자체에도 전혀 관심 없었는데 이 남자하고 접촉이 되고 우연찮게 그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바람에 졸지에 모든 걸 포기하고 결혼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내 인생으로 보았을 때는 오다가 어느 순간에 정지된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내가 한 인격체로서 나로서의 삶은 접어두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각 역할에 주어진 그런 삶만 추구했던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은 상실의 삶이었다. 그래서 상담 작업 속에 비애 작업, 상실에 대한 애도 작업,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 사실에 대한 분노 작업들, 원치 않았던 결혼에 대한 어떤 화내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감정적으로도 통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하고 싶었던 그 일이 춤을 추는 일이었고 그게 결혼과 동시에 끊어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다시금 춤을 배우기로, 춤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이 시립무용단 속에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춤을 추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고요. 흔쾌히 남편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던 차에 그해 연말에 그분으로부터 이 공연 초청장을 2장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가 가서 공연을 바라보았는데요. 그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정말 나비처럼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은요, 엉겁결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악기를 아무 악기나 받아들고 그냥 연주하지는 않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를 받았을 때 항상 조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결혼도 각자가 다른 삶에서 왔으니까 피차가 조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피차가 협상하고 맞추어가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0년 가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하루아침에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죠.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조율하고 맞추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화음을 구성을 할 때 서로 다른 음이지만 그 서로 다른 음이 하나가 될 때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부부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이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배우고 익히는 기술이다. 결혼의 행복은 만들어내는 레시피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배우고 익히고 달인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나의 결혼을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잘못된 결혼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9가지 전제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오늘 혼전, 임신, 성폭행이나 이런 거에 연루돼서 결혼을 하게 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결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바로 잡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바로 잡기, 내 결혼 바로 잡기, 내 인생 바로 잡기, 최근에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내 보험 바로 잡기, 그것처럼 내 결혼도 내 인생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